7월 11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20일 조국혁신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지난 3월 3일 창당대회를 생중계했던 때를 떠올리면 정말 넉 달 만에 이렇게 가파른 성장을 하는 정당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대표직을 사임하고 다시 또 대표직에 도전하는 분이 계시죠. 조국혁신당 전 대표이신 지금은 국회의원이네요. 예,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와, 조국 대표다라고 벌써부터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아니, 배지를 2개를 달으셨네요. 예, 하나는 저희 당 배지고요. 예. 그 밑에 있는 그 버스 배지 요거는 클로즈업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는 지금 기간입니다. 네. 6411 버스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 노회찬 의원께서 6411 그 새벽 버스 타고 다녔을 때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추모하는 기간이 달았고요. 이번 그 7월 이번 주말이고 이번 주말에 또 마석에서 행사가 있어서 다녀올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노회찬 대표 정말 생각만 해도 예, 촌철살인과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인데, 여튼 6411 정신을 현장에 계신 정치인들이 잊지 않고 실천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 것 같다라는. 특히 정의당이 지금 원외 정당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노회찬 의원님의 후원회장이기도 했고, 그걸 떠나서 공적으로 노회찬 의원님의 정신을 조국혁신당이 부족하나마 계승해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총선 때 쇄빙선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이 주로 이런 구호를 걸고 비례의석만 12석을 석권을 했는데요. 사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대대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막상 국회 안에서 12석은 어떤 의미가 있던가요? 그 창당 5주 만에 원내 3당 12석을 확보했으니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국회가 열리고 난 뒤부터는 저희가 거대 양당에 비하면 작은 정당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운영 과정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 의석수가 다른 정당에 비하면 10분의 1 또는 1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목소리가 국민들께 전달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게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 향후 이제 정치개혁 과제를 통해서 교섭단체 문제도 저희가 좀 추진할 생각이고, 그 외에도 제도적 한계만 탓하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원내 3당으로 12석을 가지고 국민들과 호흡할 것인가 많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선거 복판에는 민주당의 김민석 상황실장이 교섭단체 좀 10석 정도로 낮추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라고 했는데 선거 끝나니까 없던 일이 됩니까? 제가 사적으로는 김민석 의원이 제 친구입니다. 그러세요? 대학 동기고 친구라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약속 지켜야지 한마디 했어요. 또 민주당의 입장이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 완화에 대한 또 그 의지가 원래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남아 있는 것도 민주당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 원내교섭단체가 지금 20석인데 이 20석은 유신의 잔재입니다. 유신 전엔 10석이었는데 유신이 되고 난 뒤에 20석으로 올려가지고 작은 정당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거든요. 당시 유신 입장에서는 야당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걸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대 양당이 동의를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를 할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 교섭단체 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교섭단체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두 개를 모두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동교섭단체를 한다면 지금 범야권에 있는 작은 진보당, 개혁신당까지 포괄합니까?
지금 그 공동교섭단체를 할 때 어느 당과 같이 할 것인가 다 정해진 게 없고 그거는 사실 원내대표단에서 서로 논의 중에 있는데 네.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덩치만 키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하다가는 또 분란만 날 수가 있어서 네. 저는 예컨대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현재 야당이 모두 다 합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당 빼고 야육당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의 정책 합의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겠죠. 그게 네. 2개든 3개든 또는 5개든 그런 경우를 정리를 하고 이런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교섭단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제를 두고 그 합의된 의제에 대해서만 공동교섭단체를 이걸 구성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공동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컨대 자유롭게.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전혀 다른 아젠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렇지만 합의될 수 있는 뭐 예컨대 3개 또는 뭐 5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정리한 작업을 할 생각이고 네. 물론 서두르지 않고 교섭단체 자체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 네. 그다음에 공동의 정책을 전제로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것 2개를 모두 연말까지 단계 차근차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말씀 나온 길에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대통령이 미국 하와이에서 전자결제로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네네. 15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다시 또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됐는데 재의결 뭐 했을 때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해외에서 결제를 하는 걸 보면 이번에도 해외 하와이 가서 결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잘 기억을 해보시면 그 이준석 대표를 축출할 때도 하와이에 있었어요. 해외 순방을 하고 하는 중이었고 네. 나경원 의원에게 주저앉히기 위해서 연판장 돌릴 때도 해외에 있었고요. 네. 김기현 대표 주저앉힐 때도 해외에 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지금 잘 보시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참모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담 있는 일이 있을 때는 항상 해외에 계세요. 부담 있을 때. 예.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원래 이번에 하와이 가는 게 실제 원래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토 참석은 10일, 11일 뭐 이렇게 워싱턴 DC에 있는데 예. 좀 빨리 갔어요. 예. 저는 최혜병 특검 해외에서 결제하려고 갔다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뭔가 부담 있는 일은 정면 대결하지 않고 해외에서 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먼저 한번 지적하고 싶고 예. 국회로 이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네. 조만간 돌아올 건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재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경미하지만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현행법에 따르게 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네. 그리고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비교섭단체가 특검법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특검 추천권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 경미한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그 교섭권을 행사할 때 네. 자신들의 민주당의 정정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그 특검 추천권을 그건 법 자체는 바꿀 수 없어요. 예. 갖고 있는 권한을 다른 식으로 행사하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네.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 거라서 일단은 재의결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네. 재의결이 안 되면 뭐 저희 조국혁신당은 그리고 아마 민주당도 그럴 것인데 새로운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네.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바로 즉시 저희가 법안도 사실 발표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본회의에 부의되어서 표결되었던 최혜병 특검법 내용 말고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또는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의심된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까지 포함해서 네. 새로운 최혜병 특검법 또는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고 네. 아마 민주당도 아마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면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리고 파면 팔수록 계속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건데요. 이것만 간단하게 여쭙고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그 특검 추천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일단은 이 한동훈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을 이야기하고요. 개혁신당에서는
대한변협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안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7월 23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 특검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일단 조국혁신당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는 없고 네. 그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는 걸 가지고 뭐 꼬투리를 잡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조국혁신당의 추천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혜병 특검법이 최혜병 일주기 전에 통과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재결이 안 되고 네.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 때 그러면 특검 추천에 대한 협의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요한데 예. 저는 역대 특검법 경험을 보게 되면 대법원장 추천했던 특검은 대부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대법원장 추천권을 내게 한 이유는 네. 곁으로는 특검을 찬성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속을 봤을 때 별로 결과가 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저는 향후 추천 그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을 것인데 예. 국회 추천이 사라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교수단체건 비교수단체든 간에 네. 국회가 추천해서 정말 강단 있게 이 진실을 밝혀야 되고 최혜병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수사 의지가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회의 추천, 특히 현재로는 야당의 추천이 빠질 수는 없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몇 가지의 절충 방안은 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 주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실제로 겉으로는 특검에 찬성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내심은 실속이 없는 특검과 결과를 예상하고 대법원장 추천을 말하는 거 아니겠냐.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7월 23일 날 예컨대 대표가 된다면 특검 추천의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거를 보일 가능성 없다 이렇게 전망하시나요? 당대표가 된다면 대법원장 추천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죠.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약속대로. 그러면서 과거 많은 특검법에서 추천권을 야당이 가졌거든요. 그걸 공격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얕은 특검법 주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야당이 또 단독 처리되도록 만들고 이런 식의 구상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지금 뭐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길게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어떻게 알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윤석열, 김건희 씨가 한동훈 당대표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지금 뭐 저 XX, 이 XX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그리고 실제 한동훈 당대표 역시 윤, 김 두 사람에 대해서 사실 그런 뭐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은 윤석열 아닙니까? 아직까지 영부인은 김건희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그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당대표를 그냥 둘 것인가? 저는 그 윤김 두 사람의 성정상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정상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뭐 노선과 뭐 이념이 아니라 그 성정상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고쳐는 방안 여러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